안녕하십니까? 상상은 영어로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미지화한다는 뜻입니다. 웹툰과 영화의 스토리보드에 그리는 영상 컷, 개념과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나의 생각을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는 메타버스용 아바타를 만드는 제페토 영상을 가져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메타버스 관련 영화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 메타버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매체를 이용하여 창작한 작품을 독자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작가와 독자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작가가 타겟으로 정한 연령대의 독자가 아니라서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작가의 표현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도 자신의 연령과 이해력 정도에 적합한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듣는 단어를 접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단어, 다시 말해서 명사와 동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등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단어가 의미하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과학 분야에 새로 만들어진 용어는 낯설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자신이 직접 실험하고 연구하는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용어를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시청하시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사진과 도예가 첨부된 책을 찾아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의 경우 동화책 그림을 보면서 글을 읽는 것이 이해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인간이 창작을 한다는 것은 피사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기관 오감과 나만의 느낌인 감정을 더해서 육감을 통해 피사체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감에 나의 상상력을 추가한다면 나만의 독특한 작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상상은 영어로 이미지네이션입니다. 나의 생각을 그림과 영상처럼 이미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오감 각각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민감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펜필드의 뇌지도를 살펴보면 손의 촉감이 가장 민감합니다. 그 다음은 미각과 후각이 민감합니다. 그 원인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이용된 감각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는 손을 어루만지거나 상대방의 채취를 좋아하고 타액을 교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만들어진 것이 시각과 청각입니다. 모든 감각기관은 나를 해칠 수 있는 적을 감지하고 음식물을 찾아내는 생존에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력을 갖게 된 원인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가족과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뇌기능이 확장되고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생활을 떠난 문명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책과 소리 그리고 영상에 담아 보관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시각과 청각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다른 감정 5가지인 기쁨, 슬픔, 버럭, 소심, 까치를 느끼게 조정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감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긍정의 힘을 믿고 창작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은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상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창작물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언어는 나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글쓰기는 나의 생각을 기록하는 과정이며 그림 그리기는 나의 상상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주말에는 SNS 웹소설과 SNS 웹툰 그리고 짧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시면서 나를 세상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웹소설은 독자가 대사와 지문을 읽고 영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문장을 표현해야 합니다. 작가의 문장력이 중요합니다.
독자는 문장을 읽고 상황 이미지를 머릿속에 스스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웹툰은 작가가 영상 연출로 이미지를 만들어 독자에게 보여줍니다. 작가의 연출 능력이 중요합니다. 작가가 이미지를 만들어 독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이해됩니다. 작가는 이야기 구성이 만들어졌으면 창작의 의도와 목적에 적합한 컷 화면을 연출합니다. 등장인물의 감정 어린 표정과 몸짓, 그리고 대사를 통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을 표현합니다. 만화의 칸이 갖출 수 있는 것은 칸의 크기, 배경, 색상, 등장인물, 효과음 등이 있습니다. 웹툰 구독자가 화면을 쉽고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컷 이미지 연출을 잘 만들고 말풍선 배치와 대사는 짧게 함으로써 독자의 가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스토리보드 작성에 해당됩니다. 자녀들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 시절의 웹툰과 동영상에 장시간 노출되면 글을 읽으며 상상하기를 싫어합니다. 책 신데렐라 내러티브에 의하면 신데렐라 내용은 공쥐파츠와 매우 닮았다고 합니다.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 집안을 차지한 계모는 주인공을 하냐처럼 부리지만 곧 반전이 생긴다. 마법을 쓰는 조력자가 나타나 주인공을 돕는 것. 그 덕에 주인공은 무도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무도회에서 주인공은 운명의 짝을 만난다. 어떤 시험을 통과한 뒤 주인공은 짝과 재회한다. 주인공은 짝과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신데렐라의 서사 정내용의 이야기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문화 풍습, 그리고 종교적으로 색채가 입혀지고 지배 이데올로기와 시대 정신에 맞춰 조금씩 이야기가 더해지고 재창조되었지만 서사적 기본 구조는 같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신데렐라 서사가 사랑받는 이유를 저자는 인류 문화의 보편성으로 해석합니다. 먼저 어디서든 여성들은 억압받았고, 두 번째는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했고, 세 번째는 결혼제도를 통해 신분 상승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남성의 도움을 바라는 여성의 전형을 만든다는 비판은 받아들이되 이 이야기를 없애지는 말자고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시련 끝에 행복을 찾는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다면 인생의 삶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좋은 공부 습관과 꿈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동화를 직접 읽어주며 자녀의 질문에 답해주는 것이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녀의 질문에 단답형 대답보다는 연관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어구를 사용하면 자녀의 어휘력 향상과 지적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구글에서 피프스 애비뉴, 뉴욕 1900년과 피프스 애비뉴, 뉴욕 1913년 사진을 검색하여 비교해보면 마차에서 자동차로 교통수단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하고 합리적이며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순간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의 보급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메타버스를 소개하는 책을 읽는 것보다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영화를 보시는 것이 메타버스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내용과 상황을 상상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메타버스 상황을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상황을 그려내고 이미지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떠올려야 할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동화책입니다. 아동에게 동화책을 권장하는 이유도 그림을 보면서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글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아동이 텍스트 책만 보면서 글 내용을 이미지화하며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인들도 이야기만 들어서는 상상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게 해주어야 스스로 상상하며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화 4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트릭스 영화는 1999년 한 편으로 시작되어 2021년 4편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며 고심하며 영상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스토리 구성력이 매우 탄탄합니다. 시청자는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할 수 있어서 메타버스 과학기술의 지향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트릭스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성능 향상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취급한다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메타버스가 밝은 미래가 아니라 최악의 미래로 그려집니다. 매트릭스 세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자가 발전하며 로봇을 만들고 이용합니다. 인간은 로봇에 의해 양육되면서 인간의 뇌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매트릭스와 연결되어 메타버스의 아바타로 살아가다가 육신이 늙고 죽으면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됩니다. 각성한 인간들은 로봇의 양육을 벗어나 인간이 모여 생활하는 열악한 아날로그 세계에서 지내게 됩니다. 레디 플레이어 1은 어니스트 클라인의 2011년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배경은 2045년 미국이며 메타버스 오아시스가 등장합니다. 인간들이 메타버스에 연결된 후 그 속에서 무엇을 하며 지낼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비루한 현실의 고통을 잊고 나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가상현실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서 메타버스에서 시간을 보내며 머물려고 합니다. 현실의 삶의 필수적인 의식주 해결 방법과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랜 과거부터 인쇄물, 영상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매개하는 분야가 가장 먼저 등장하였고 그 다음은 재미만을 추구하는 게임 사업입니다. 사회규범상 제재와 규제를 하고 있지만 학창시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몰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자기 발전에 해악이 됩니다. 공익적인 방법과 가치가 유용한 사업은 언제나 뒤늦게 만들어지고 보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판도라 상자와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러 여자 인간을 만들라고 했고 여자 인간 판도라가 탄생합니다. 최초의 인조인간입니다. 제우스는 판도라의 탄생을 축하하며 고급스런 상자를 주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판도라는 신 프로메테우스의 동생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상자 안에는 온갖 욕심, 질투, 시기, 각종 질병 등이 담겨 있었는데 판도라가 상자를 여는 순간 가장 먼저 나쁜 것들이 빠져나와 세상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평화로웠던 세상은 금세 험악해집니다. 판도라는 깜짝 놀라 급하게 상자를 닫았으나 상자 안의 나쁜 것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희망이 가장 늦게 상자에서 나왔듯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은 늦게 온다는 점을 잊지 않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리가이는 2021년 제작된 영화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의 게임 속 인공지능 아바타와 인간 아바타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현실 세계의 여인이 힘들어하자 인공지능 아바타는 정해진 삶을 살 필요 없어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삶을 바꾸는 거야. 미래는 당신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라고 말합니다. 메타버스 게임 개발자는 나는 스스로를 개발자가 아니라 작가라고 생각한다. 코드는 단순한 0과 1의 조합이 아니라 숨겨진 메시지다. 나는 문자 대신 0과 1로 작품을 쓴다고 합니다. 즉, 뛰어난 게임 개발자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메타버스는 인간들의 현실 도피처가 아닙니다.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학습하고 배우며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고 친분을 쌓으며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대행자를 뜻하는 서로게이트는 교통사고와 총기 위협,
그리고 작업 중 발생하는 산업 안전 등 인간의 100%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와 연결된 인조로봇이 아날로그 세상인 현실에서 활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조로봇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해도 인간은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메타버스의 아바타 대신 인조로봇이 아날로그 세상에서 활동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집에서 먹고 잠자며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며 일상을 지내다가 근무 시간이 되면 의자에 누워서 뇌와 연결된 인조로봇을 조정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인류의 지식과 정보가 모이고 조정되는 메타버스.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메타버스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인류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매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의 중심에는 24시간 효율성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인간의 아바타와 소통할 인공지능이 중심에 놓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아바타와 상호작용하며 24시간 365일 스스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어디까지 스스로 성장해 나갈지는 미래의 인공지능 개발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메타버스는 청소년 여러분이 앞으로 활동해야 할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날로그 세상의 어떤 직업들이 디지털 세상에 적합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학원 같은 보충 교육과 성인들의 평생학습 과정, 그리고 도서관, 은행 업무, 공공기관의 민원 서비스, 기업의 미팅회의와 출장 등 다양한 일들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구현된다면 효율적이고 편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도 탄생합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세상에서 필요한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할지, 가족들과의 여가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래는 준비한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시청하시면서 나만의 멋진 세계관을 상상해 보시고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창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페토에서 만든 메타버스 아바타를 키넷마스터로 가져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키넷마스터를 사용하시면서 제페토를 이용하여 메타버스 세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제작 기획을 포함한 모든 창작 작업은 기존 이야기를 각색하시거나 새롭게 창작하는 과정에서도 스토리보드의 영상컷 연출을 멋지고 새롭게 이미지화하시는 것이 가치 창출입니다. 언론과 미래 예측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모닥불에 둘러 모여 가족과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밤하늘을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머나먼 우리들의 조상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료들과 세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들이 가야 할 미래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